이제 끈 부분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끈은 어떤 식으로 뜨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초보자를 비롯해 간단하면서 부담없이 뜰 수 있는 방법은 짧은뜨기로 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버킷백에는 짧은뜨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끈의 위치는요, 저희가 처음 시작 기둥코 있죠? 기둥코가 쫙 세워졌던 게 이렇게 반을 접었을 때 옆면으로 가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운데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이 이음새 부분이 바깥으로 보여서 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둥코가 세워져 있는 곳이 옆면으로 가게, 그래서 메었을 때 티가 안 나가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총 109코입니다. 109코를 반으로 접었을 때 한쪽 면이 54코, 한쪽 면이 54코, 그리고 한 코가 남게 되잖아요. 자, 여기 처음 짧은뜨기 첫 코부터 55코 되는 위치에 이렇게 단수링을 꽂아주세요. 이 55코가 되니까 양쪽으로 54코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게 가운데 점이 될 수 있도록 55코에 단수링을 꽂아주시고요. 끈 시작점은요, 매 단마다 기둥코가 세워진 코 있죠? 그 코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세 번째 떨어진 코에 첫 번째 실을 끼워서 기둥코 한 코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옆면을 이동해 가면서 동일하게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둘, 셋. 그리고 저희가 처음 기둥코 세웠던 자리 있죠? 그 코에 다시 한번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네 번째 코가 되고요. 양쪽으로 대칭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코를 더 떠줍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총 7코의 짧은뜨기가 떠지면서요, 가방끈 1단이 완성됩니다. 2단은 마찬가지로 사슬뜨기로 기둥코 한 코를 떠주시고요.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반대로 돌려주신 다음에 기둥코가 떠졌던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떠주시고요. 옆으로 진행하면서 차례대로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편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뜨기 7코로 끈을 떠주시면 되고요. 메었을 때 편하고 적당한 길이가 될 때까지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널쩍한 끈이 좋아서 7코를 떴는데요. 좁은 게 좋으신 분들은 5코를 잡아 주셔도 되고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코를 잡은 다음에 길이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방끈을 97단까지 작업한 상태입니다. 평상시에 선호하는 스타일대로 가방끈 길이를 조절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편에 고정해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 실을 적당량 남겨놓고 잘라서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자, 저희가 55번째 코에 단스링을 꽂아놨거든요. 가방끈은 7코를 떴기 때문에 4코, 중앙 부분이 되는 4코와 55번째 코를 고정시켜 주시면 되세요. 단스링을 사용해서
맞물려 주시고요. 고정해 줘야 되는데요. 자, 코를 맞춘 다음에 고정시키는 방법은요. 단스링을 기준으로 오른쪽 세 번째 코, 이 코고요. 코의 바깥쪽 실 말고 안쪽 실에만 돗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가방 코에도 마찬가지로 안쪽 테두리 코에만 이렇게 돗바늘 통과시킨 정도 더 고정시켜서요. 단단히 만들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코, 안쪽 코, 그리고 가방끈 쪽에 안쪽 코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코에도 안쪽 코끼리 맞물린 상태가 되도록 통과시켜 줍니다. 단소링이 꽂혀 있는 코도 마찬가지로 안쪽 코에만 바늘을 빼냅니다. 바깥쪽 양쪽 코는 두세 번 정도 더 고정시켜서 코가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면 가방끈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요. 자, 바깥쪽 코를 한 다음에는 이쪽 안쪽 코를 통과한 다음에 바깥쪽 코도 한 번 정도 더 통과해서 여기 구멍이 홈이 없게끔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단하게 조여지게 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방 맞은편 끈도 고정이 됩니다. 실은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그냥 끊으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혹시나 풀릴 염려가 있으니까 끈을 조여주시고 코 사이사이로 바늘을 이동해 숨겨주시면 됩니다. 반쪽같이 숨었죠. 실꼬리는 잡아당기면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실꼬리도 코 사이사이로 숨겨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방끈을 보시면 저희가 판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뜨기를 떴기 때문에 테두리 부분이 고르지 못하고 좀 울퉁불퉁한 경향이 있어요. 이 상태로도 뭐 멋스럽기 때문에 그냥 착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가지런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테두리를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주시면 되세요. 하는 방법은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코 있죠? 그 코에다 바늘을 넣고 실을 끼워서 기둥코 한 코를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 떠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을 올라갔던 테두리 있죠? 이렇게 살짝 보시면 양쪽 끝으로 구멍이 하나씩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요. 그게 단을 올라갔다는 표시거든요. 그 구멍에 한 번씩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 단에 올라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다음 단에 올라가서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테두리 부분에 짧은뜨기 했던 단마다 다시금 짧은뜨기 한 코를 떠서 이렇게 고르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뜨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실을 다시 연결해서 짧은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방끈이 완성되었으면 가방 입구 부분을 이렇게 오므려서 조여줄 수 있도록 끈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가방 입구 부분을 조여줄 끈을 만드는 법입니다. 우선 새끼손가락에 실을 한번 감고 검지손가락에도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늘을 한 바퀴
틀어줍니다. 그러면 실이 감겨있게 될 거예요. 위에 있는 실에 바늘을 걸어서 고리 안으로 통과시키면 사슬뜨기 한 코가 완성이 됩니다. 바늘에 실을 걸어서 고리 안으로 빼냅니다. 이게 사슬뜨기인데요. 이 사슬뜨기를 총 135코 만들어 주세요. 사슬뜨기가 끝나면 좀 더 견고한 끈을 만들기 위해서 빼뜨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빼뜨기 하는 방법은 사슬뜨기 한 코를 더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가 135코인데요. 그 앞코 있죠? 134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 빼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고리 안으로 다시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빼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바늘에 실을 건어 빼낸 후 뒤에 있는 코로 다시 빼내주세요. 이 과정을 마지막 코까지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한 다음에는 실을 적당량 남기고 잘라주신 다음에요. 처음 시작했던 실꼬리와 마지막 실꼬리를 이렇게 묶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도록 한 번 더 묶어줄게요. 바늘에 실을 깨고 잡아 빼냅니다. 나머지 반대편 실도 실 사이사이로 바늘을 빼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꼬리는 가위로 잘라 정리해 주세요. 완성된 끈을 가방에 끼워 주셔야 되는데요. 끈 처음 시작점은 저희가 매 단마다 기둥코를 한 코씩 세웠잖아요. 이 기둥코 오른쪽 옆 무늬, 그러니까 기둥코가 있는 오른쪽 옆에서부터 6번째 무늬가 되는 곳에 끼워 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째 무늬를 보면 무늬와 무늬 패턴 사이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거든요. 이 홈으로 끈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늬가 2개 단위로 건너뛰시면 되세요. 2개 건너서 끈을 통과시키고 다시 2개 건너서 끈을 넣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무늬 2개 단위로 끈을 넣고 나오고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단위로 끼워 주시다 보면 처음 끈을 넣었던 그 바로 옆 코로 끈이 나오면 제대로 맞게 끼워 주신 게 되세요. 그런 다음에 끈이 앞면을 향하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다시 내만져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끈이 빠지지 않도록 조여주는 스토퍼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슬뜨기로 4코를 먼저 떠주세요. 그리고 기둥코 한 코를 올린 다음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 떠주세요. 옆코로 이동해 나머지 짧은뜨기를 차례대로 떠줍니다. 그러면 1단이 완성이 됩니다. 2단은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한 코로 기둥코를 세워주시고 편물을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4코를 다시 떠줍니다. 이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3단부터 10단까지 동일하게 떠주셔서 긴 편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0단까지 뜬 다음에는 돗바늘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 실을 길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실꼬리 정리를 위해서 돗바늘에 실을 낀 다음 코 사이사이로 숨겨 정리해 줍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게 일반 실하고 좀 틀려서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끝을 잘라 정리하더라도 꼭 이게 틈새로 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끝을 라이터나 성냥으로 살짝 지져주시면 이렇게 올풀림이 없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남은 실꼬리는 잘라서 정리해 주시고요. 길게 자른 실끝을 바늘에 띄운 다음 편물을 세로로 길게 하지 마시고요. 널찍하게 가로로 잡은 다음 양 끝을 이렇게 겹쳐서 포개 주세요. 반대편 마지막 코에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끼리 바늘을 통과시켜서 조여주세요. 다시 두 번째 코로 이동해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마지막 코에 통과. 마지막 코는 더 단단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이어진 면이 뒤로 가서 숨겨지게 되니까요. 바늘땀이 고르지 않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단단하게만 엮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원통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통형이 된 스토퍼 안쪽에 끈을 넣어주세요. 이때 양끝 돗바늘 작업이 끝난 테두리 부분 있죠? 그게 중앙, 뒷면 중앙으로 오도록 자리를 잡아주신 상태로 자, 이제 이 스토퍼의 가운데 부분을 박음질 할 거예요. 박음질해서 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한 땀 정도 앞으로 바늘을 뺀 다음에 뒷면으로 다시 바늘을 이동시켜 주세요. 이때 끈이 같이 고정되지 않도록 스토퍼만 잘 잡고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땀 정도 바늘을 다시 앞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 깨로 바늘을 이동시켜서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앞에 한 땀 띄고 뒤로 다시 한 땀 떠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끝은 매듭을 한번 지어 주시고요. 그리고 스토퍼 안쪽으로 바늘을 이동해서 빼내주세요. 안쪽에 실꼬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늘을 다시 한번 이동시켜 주시고요. 실꼬리를 잘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토퍼가 완성이 되어요. 끈꼬리는 매듭을 지어 주시거나 태슬 장식을 만들어 달아 주셔도 좋고요. 저는 갖고 있는 구슬을 활용을 해 보려고 해요. 구슬을 끈에 통과시킨 다음 끝을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슬도 빠지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구슬 끝을 매듭지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예쁜 버킷백이 완성이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스토퍼를 이렇게 조여서 오므려 주시면 되고요. 다시 열 때는 스토퍼를 내리고 벌려 주시면 오픈 형태가 되어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그닥 작지는 않아서 소지품 챙겨서 외출 시 편리하실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색을 매치해서 떠봤는데요. 얼마 전에 뜬 리보넷과 세트 느낌이 나서 참 좋습니다. 같은 계열로 떠도 되고요. 이렇게 베이지 톤의 파란색을 매치해서 가방이랑 한 세트가 되게 뜨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미나게 보셨나요? 재미나게 보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작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예쁘게 떠보세요.